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사무실. 최상훈 회장은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하고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무게보다 성공의 자취가 더 깊게 새겨져 있었죠.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를 일군 그의 손에는 언제나 최고급 시계가 빛나고 맞춤 양복은 그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서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이제 퇴근하게. 사무실에 홀로 남은 상훈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고이 모셔져 있었죠. 20년 전 딸 은혜가 18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까만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은혜의 모습에 상훈의 마음은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은혜야. 그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때의 다툼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대학 진학 문제로 시작된 언쟁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은혜는 그날 이후 집을 나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상훈은 그녀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은혜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되었습니다. 인터폰으로 기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훈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성공과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 하지만 정작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딸은 곁에 없었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라탄 상훈은 뒷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김 기사,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평소처럼 자택으로 모실까요? 상훈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8시. 큰 저택에서 혼자 먹을 저녁을 생각하니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가야겠네.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나? 김 기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훈이 평소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면 집에서만 식사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처에 유명한 프랑스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걸 먹고 싶군. 상훈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어딘가에서 은은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어떤 식당이지? 아, 거긴 평범한 순대국집인데요. 맛은 좋다고 하지만 회장님 취향에는. 김 기사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순대국이라. 상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은혜가 순대국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순대국을 끓여주면 은혜가 환하게 웃으며 먹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오늘은 거기로 가보세. 김 기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차는 허름한 골목에 자리 잡은 진미 순대국 앞에 멈췄습니다. 상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서민적인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북적이는 사람들과 시끌벅적한 소리, 그리고 진한 순대국 냄새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상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노신사의 등장에 식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빈자리를 찾아 앉은 상훈은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종업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상훈은 고개를 들어 메뉴를 읽으려다 문득
은혜 생각이 났습니다. 순대국 하나 주세요. 처음 와보는 서민적인 식당의 분위기,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딸에 대한 그리움이 상훈의 마음을 복잡하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자신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그리움만 남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낯선 식당에서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렸던 시간의 조각을, 또는 그가 포기했던 희망의 끈을 말이죠. 순대국집은 소박하지만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독특한 생동감을 만들어냈죠. 상우는 이런 대중적인 식당이 주는 친근함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반가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곳에서 식사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보던 상훈의 눈에 식당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이 들어왔습니다. 개업 당시의 모습과 단골 손님들의 사진이 옛 추억처럼 걸려 있었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 사진들 사이로 현재의 분주한 풍경이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오셨어요? 어느새 다가온 젊은 남자 종업원이 상훈에게 물었습니다. 상훈은 불편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이 공간에서는 그저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이나 지위는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순대국은 처음이세요? 양이 많아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예전에 종종 먹었던 음식이니까. 사실 그는 오래전 은혜가 어릴 때 가끔 시장에서 순대국을 사 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상우는 바쁜 사업 확장으로 딸을 직접 돌볼 시간이 많지 않았죠. 하지만 가끔 짬을 내 함께한 시간들 중에 순대국을 먹던 기억은 유독 선명했습니다. 은혜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아빠, 너무 맛있어요. 라고 외치던 그 순간들. 주문하신 순대국 나왔습니다.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상우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순대국 그릇을 들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40 초반의 나이, 약간 지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매. 어딘가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식 식기 전에 드세요. 여자는 상훈 앞에 순대국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상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림을 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매와 은혜의 눈매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죠. 혹시? 상우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여자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여기 단골이셨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왔어요. 상우는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지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한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음식 맛있게 드세요. 지연이라는 이름을 들은 상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다른 테이블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은혜가 좋아하던 그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상훈의 시선은 자꾸만 지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웃는 모습까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사람처럼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음식은 어떠세요? 지연이 다시 상훈의 테이블을 지나치며 물었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상훈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런 맛은 오랜만입니다. 지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 가게 특제 양념을 넣어서 그런지 손님들이 맛있다고 많이 찾으시죠. 그 웃음에 상훈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 미소는 은혜의 미소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은혜는 20살 때 집을 나갔고 지금 지연의 나이를 봤을 때 은혜라면 40세 정도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매, 목소리의 톤, 심지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식사를 마친 상훈은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정말 지연이 은혜일까? 하지만 왜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 아니면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만약 정말 은혜라면 왜 이런 소박한 순대국집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 또 들러주세요. 지연은 상훈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밖으로 나온 상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김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는 잠시 뒤를 돌아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찾지 못했던 딸을 우연히 이런 곳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김 기사, 상훈은 차에 타며 말했습니다. 저 식당에 대해 알아봐주게. 특히 지연이라는 직원에 대해.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는 시간, 상훈은 고급 아파트의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지연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커다란 소파에 몸을 묻은 채 그는 낡은 앨범을 펼쳐들었습니다. 페이지 사이에는 어린 은혜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은혜야. 상훈은 사진 속 딸의 웃는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7살 때의 은혜, 12살 때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18살 때의 은혜. 시간이 흐르며 변해가는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지연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은 그 눈빛. 인터폰 소리에 상훈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들어오게. 김 기사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알아봤습니다. 상훈은 앨범을 덮고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어서 말해보게. 네, 진미순대국은 10년 전에 개업했고 현재 주인은 송만식이라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지연 씨는 본명이 김지연으로 현재 41살입니다. 3년 전부터 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여러 음식점에서 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상훈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현재 혼자 살고 있으며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딸은 대학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 계속했습니다. 확인 결과 지연 씨는 양부모에게 입양된 기록이 있습니다. 20년 전 즈음에요. 이 말에 상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은혜가 집을 나간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입양 기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나? 아직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확신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지연이 정말 은혜일까?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김 기사, 상우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게. 최고의 실력자로. 지연 씨의 과거와 입양 기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홀로 남은 상우는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은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그는 문득 특별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은혜의 10번째 생일 파티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상우는 특별히 작은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은혜의 이름이 새겨진 그 목걸이를 은혜는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목걸이. 상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걸이가 지금도 은혜에게 있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가는 대신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하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 그는 비서에게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상우는 오랜만에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물론 진미순대국이었죠. 하지만 그는 바로 가게로 들어가지 않고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순대국집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지연이 가게에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와서 가게 앞에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상우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평범한 옷차림,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발걸음. 지연의 모든 것이 소박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우는 결심한 듯 카페를 나와 순대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상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 어제 오신 손님이네요. 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또 순대국 드실래요? 상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제 정말 맛있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인 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상우는 그녀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목에 걸린 장신구가 있는지 살폈지만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지연은 상훈 앞에 순대국을 놓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맛있게 끓였어요. 천천히 드세요. 상훈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나요? 3년 정도 됐어요. 지연은 옆 테이블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분들도 이 근처에 사세요? 상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상훈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대학생이죠.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돌아가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녀가 정말 은혜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입양된 양부모를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을 했네요. 상훈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단골 손님이 될 것 같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상훈은 계산을 하며 다시 한번 지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없었고 손끝에는 오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은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상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만약 지연이 정말 은혜라면 다시는 그녀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목걸이 또는 다른 어떤 증거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상우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벽에 걸린 은혜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운 방 안에서 그의 얼굴은 무거운 생각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명문대학 진학을 두고 벌어진 그날의 다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결정해준 길만 가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은혜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너는 몰라. 그때 상훈이 외쳤던 말들. 마지막으로 본 은혜의 모습은 눈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아빠를 보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상훈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찾으려 했지만 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정탐정이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상우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40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차림의 정탐정은 최고의 사설 탐정이라는 평판에 걸맞은 인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게. 상훈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정탐정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기사님에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따님을 찾고 계시다고요. 상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 내 딸 은혜가 집을 나갔네. 그때 그 아이는 18이었지. 그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찾아봤지만 흔적이 없었어. 정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단서를 발견하셨다고요? 그래. 상우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정탐정에게 건넸습니다. 이 여자가 내 딸 은혜일 가능성이 있네. 현재 이름은 김지연이고 진미순대국이라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 정탐정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점이 의심스러우신가요? 첫째, 나이가 맞아. 지연 씨는 현재 41살인데 은혜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야. 둘째, 그녀의 눈매와 미소가 은혜와 너무 닮았어. 셋째, 내 기사가 조사한 바로는 지연 씨는 20년 전에 입양된 기록이 있다고 해. 은혜가 집을 나간 시기와 일치하지. 정탐정은 메모를 계속하며 물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나요?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어? 아니면 정말 모를 수도 있겠지. 내가 많이 늙었으니까. 입양 기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탐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의 과거, 특히 2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행적을 추적해야 합니다. 상우는 결연한 눈빛으로 정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용은 상관없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철저히 조사해주게. 지연 씨가 정말 내 딸 은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정탐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따님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나요? 예를 들어 특이한 점이나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것 말입니다. 상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은혜의 10번째 생일에 내가 특별히 제작한 목걸이가 있었네. 은혜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금목걸이였어. 그 아이는 그걸 항상 목에 걸고 다녔지. 알겠습니다. 그 목걸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탐정은 메모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첫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탐정이 떠난 후 상우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희망과 두려움,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지연이 정말 은혜라면 그녀는 왜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아니면 자신을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 그녀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고통을 겪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은혜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평소처럼 일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가 일정을 상기시켰습니다. 상우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라면 중요한 이사회 미팅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했을 테지만 오늘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연과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이사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동안에도 상우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재한 정신을 눈치챈 이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우는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다음에 논의합시다. 갑작스러운 회의 중단에 이사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정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떤가? 정 탐정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지연 씨는 20년 전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 잠시 머물렀다가 곧 양부모에게 입양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0살이었고 이름은 이미 김지연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름을 바꾼 거야. 은혜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정 탐정이 계속했습니다. 지연 씨는 현재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딸의 나이가 19입니다. 지연 씨가 22살 때 출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에 상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지연이 정말 은혜라면 그녀는 집을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고 딸을 낳은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집을 나간 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속 조사해보게. 특히 그 목걸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봐주게. 상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상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지연이 은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진미순대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상우는 다시 진미순대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고 활기찬 대화 소리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상훈을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단골이 되셨나 봐요. 상훈은 미소로 답하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무작정 그녀를 관찰하는 대신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순대국으로 드릴까요? 지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손님이 좀 뜸해지면 잠시 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상우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상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할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은 그녀를 놀라게 할 수 있고, 너무 모호한 질문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잠시 후 지연이 순댓국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상우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순댓국은 처음입니다. 지연은 잠시 테이블 옆에 머물렀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성으로 끓이는 거죠. 요리에 소질이 있으신가 봐요. 상우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국물 요리요. 이 말에 상훈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혜도 어릴 때부터 국물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이면 직접 끓인 국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녹이곤 했죠.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이요. 지연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계속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상훈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짧은 대답에 망설여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부르는 소리에 지연은 잠시 실례할게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상훈은 천천히 국물을 비우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산해진 시간이 왔습니다. 지연은 약속을 기억하고 상훈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죠? 그녀는 앞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상훈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은혜와 닮아 보였습니다. 그 눈매, 입술 모양, 심지어 말투까지도.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가족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상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사실은 상훈은 준비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가족이 있어서요. 지연 씨가 그 사람과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상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가족 상황이 어떠셨나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친부모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양부모님과 함께 사셨어요? 상훈이 물었습니다. 20살 때부터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전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정탐정의 조사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상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전에는 어디서 사셨나요? 지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누군가를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은 좀. 상훈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을 한 것 같네요. 그냥 제 딸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따님을 찾고 계신 건가요? 네, 20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상훈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18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찾으셨나요? 아직? 상훈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상훈은 지연의 손목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작은 상처 자국이 보였는데
그것은 은혜가 12살 때 다쳤던 자국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은혜는 자전거에서 떨어지며 손목을 심하게 다쳤고 그 흉터가 남았었죠. 손목에 상처가 있네요. 상훈이 무심결에 말했습니다. 지연은 흠칫 놀라며 손목을 가렸습니다. 오래된 상처예요. 어릴 때 다쳤어요. 혹시? 상훈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자전거 사고였나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상훈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결정적인 질문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딸도 비슷한 상처가 있어서요. 상훈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주방에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해합니다.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자리를 뜨자 상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상처, 20살 때 양부모와 살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복잡한 사정이라는 표현까지 모든 것이 은혜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상훈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는 정탐정의 최종 보고를 기다린 후 지연에게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은혜의 목걸이와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목걸이가 있다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훈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정탐정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회색빛 하늘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과 함께 은혜의 10번째 생일에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은혜는 상훈이 선물한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훈은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정탐정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탐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접 뵙고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았네. 지금 바로 오게. 1시간 후 정탐정은 상훈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김지연 씨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정확히 2005년 5월에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0살이었고 이미 임신 초기 상태였습니다. 상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은혜가 집을 나간 것이 2005년 3월이었으니 시기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정탐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몇 개월을 지내다가 같은 해 10월 김성우와 박미선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임신 상태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부부가 그녀를 돕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부모는 지금? 상훈이 물었습니다. 두 분 모두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후 지연 씨는 딸과 함께 여러 음식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왔고 3년 전부터 진미순대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훈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딸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정탐정이 서류 중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 보석 가게의 수리 기록이었습니다. 1년 전 지연 씨는 강남의 한 보석 가게에서 금목걸이를 수리했습니다.
수리 기록에는 은혜라는 각인이 있는 목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걸이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군. 네, 하지만 평소에는 착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녀는 일할 때 장신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상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지연이 은혜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이, 시기, 손목의 상처,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은혜라는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까지 이제 DNA 검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정탐정이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어. 나는 그녀가 내 딸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탐정이 물었습니다. 상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접 그녀에게 말해야겠지.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녀가 나를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탐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지연 씨의 딸, 즉 회장님의 외손녀를 통해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녀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생입니다. 이름은 김서연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외손녀가 있었고 그녀는 자신처럼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니 운명이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안 되네. 상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은혜. 아니, 지연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해. 그게 옳은 순서일 것 같아. 정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실 건가요? 상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목걸이. 그 목걸이가 열쇠가 될 것 같아. 내일 다시 식당에 가서 그녀를 만날 계획이네. 고맙네, 정탐정. 훌륭한 일을 해주었어. 정탐정이 떠난 후 상훈은 오랜 시간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딸을 잃은 아픔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은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임신 상태로 집을 나와 보육원에 의지하고 낯선 부부에게 입양되었다가 그들마저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시간. 상훈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상훈은 결연한 표정으로 진미순대국을 찾았습니다. 가게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지연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이 상훈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순대국으로 드릴까요?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오늘도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한산하니 가능할 것 같아요. 상훈은 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그는 마침내 20년 만에 딸에게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더라도 그는 다시는 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순대국을 먹는 내내 상훈의 마음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곧 있을 진실의 순간을 위해 그는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그녀가 자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침내 가게에 손님이 모두 빠져나가고 지연이 상훈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상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연 씨. 상우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혜의 10번째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목에 걸린 작은 금목걸이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연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사진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상우는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최은혜입니다. 제 딸이죠.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깨닫는 듯한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목걸이가 보이나요? 상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특별 제작한 목걸이입니다. 은혜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지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움직임만으로도 상우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목걸이를 아직도 가지고 있죠? 상훈이 물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누구시죠? 상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최상훈입니다. 은혜의 아버지고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에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 드리워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은혜야, 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가 널 찾았어. 2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널 찾았어. 지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김지연이에요. 은혜가 아니라고요. 당신은 저를 다른 사람과 혼동하고 있어요.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 손목에 상처. 12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생긴 거야. 내가 20살에 집을 나갔을 때 넌 이미 임신 초기였지. 그리고 내 딸의 이름은 서연. 서울대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어. 이 말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그동안 널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리고 일주일 전 우연히 이 식당에 들어섰을 때 내가 있었어. 내 딸이. 지연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억누르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20년이나 지났는데. 상우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은혜야, 널 찾지 못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패였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널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날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만 했죠. 그때 난 당신이 날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상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완고했어. 내 방식대로만 널 이끌려고 했지.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때 너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가게 안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용기와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상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들, 청소년기의 반항, 그리고 그 후의 고통스러운 세월.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김지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마침내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내가 갖고 있는 목걸이에 대해 정확히 말해 보세요. 상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순금으로 만든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야. 뒷면에는 사랑하는 은혜에게 아빠가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내 10번째 생일에 선물했지. 그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일주일 동안 목에서 떼지 않았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셔츠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낡은 금목걸이였습니다. 정확히 상훈이 묘사한 그대로의 목걸이였습니다. 이거, 지연이 목걸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참았어요. 집을 나왔을 때 이것만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만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 상우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혜야, 내 이름은 이제 지연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최은혜는 20년 전에 사라졌어요. 나는 이제 김지연이라고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연아.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일찍 왔어요.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나서. 여성은 지연과 상훈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딸 서연에게 이 낯선 노인이 사실은 외할아버지라고 말해야 할까요? 서연아.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분은. 상우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은혜를 닮았고 또한 자신을 닮았습니다. 그 눈매와 이마의 선이 상훈의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훈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난 당신 엄마의 오랜 지인입니다. 지연은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서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잠시만 주방에 있어 줄래? 지연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금방 끝날 거야.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홀로 남게 되자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 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찾았으니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지연은 목걸이를 다시 셔츠 안으로 넣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그때 더 이야기해요. 상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다시 올게. 그는 지연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바라본 뒤 천천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상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만에 그는 마침내 딸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제 김지연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딸이었습니다. 택시에 오른 상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에 대해, 손녀 서연과 함께할 시간들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잃지 않을 가족에 대해. 다음 날 아침 상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